저는 올해 64살 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30여 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한 지 3년 반 정도 지난 사람이에요. 7월 달에 은퇴를 했는데, 은퇴를 앞두고서 내가 은퇴를 하면 무엇을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몇 살까지 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100살까지 살지, 또는 80살까지 살지, 또는 70살까지 살지 정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나이, 한국 나이, 우리 나이로 60살이었으니까 뭔가 좀 새로운 일을 해보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할까? 무슨 일을 해야지 오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내 이모작 인생은 이렇듯 우리 고장, 우리 나라, 또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가졌던 경험을 나누고, 또 내가 가졌던 지식을 나누고,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마음들을 나눠보자라고 해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세대공감연구소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토론하는 그런 뭔가 이렇게 조직을 꾸려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부족한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생각이. 가장 부족한 게 마을을 몰랐어요. 대충 이런 교과서에 있는 지식이나 또는 다른 곳에 있는 지식이나 경험값들은 그래도 좀 안다고 깝죽거렸는데 마을을 너무 모르겠더라고요. 마을을 배우려고 맨 먼저 선택했던 게, 제가 새로 이사 갔던 곳. 저는 서울에 살다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라고 하는 삼송이라는 곳에 이사를 갔거든요. 그곳에 가서 통장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통장. 선생님은 죄송하지만 주민자치 활동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얼마든지. 통장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마을을 배우러 왔는데 주민자치를 위원을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들어간 거예요. 은퇴한 지 딱 1년 됐을 때예요. 그래서 마을에 주민자치위원이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되었는데 8월 달에 정례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회장님이, 이면철 위원님은 고향 밥할머니 교육원 원장님이 되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모인 30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원주민도 있고 오래 사신 분이 많잖아요.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텃세가 있으니. 또 거기 마을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이렇게 모셔지는 고향 밥할머니의 원장을 이제 갓 들어온 사람을 시키니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그래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교육원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시켜줬으니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신화 속의 인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군 시대, 우리가 국학원에서 얘기하는 많은 그런 우리의 이야기들이 신화로만 존재하는 게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또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고도 좀 이렇게 저랑 생각이 비슷할까? 물론 저는 작은 걸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정말 설화만으로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분이 정말 실제적으로 계셨던 분일까라고 했더니 실제적으로 계셨던 확률이 매우 높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국민학교 교과서에, 거기 지역 교과서에도 밥할머니 이야기가 있어요. 노족봉에 볏집단을 둘러서 일본군을 교란시키고 창릉천에 흐르는 물이, 창릉천이라는 천이 있어요. 거기에 횟가루를 뿌려서 그걸 마시게 해서 배탈을 나게 해가지고 일본군을 물리쳤다는 그런 설화적인 이야기만 흘러오고 있어요. 조금 더 이야기가 전행이 되면 행주대첩 때,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 진주성 대첩, 한산도 대첩, 그 다음에 행주대첩이잖아요. 권율 장군이 했던 행주대첩에 마을의 분열자들이 행주치마를 입고 올라가서 밥도 해주고 부상병도 치료해주다가 마지막에 백병전이 일어났을 때 돌을 날라서 그렇게 일본군을 물리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설적으로만 흘러가고 있고, 그 마을에서 만들어져 있는 많은 인형극 또는 오페라, 뮤지컬, 또 이런 모든 것들도 그냥 전설과 설화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맨 먼저 접근하는 어린이들에게는 이분이 실제적인 역사의 인물이 아니라 이분은 그냥 가상의 설화의 인물로 인식되면 곤란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밥할머니의
역사가 문화가 숨쉬는 마을로 불려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또 생겼냐면 그동안의 밥할머니에 대해서 마을 분들이 한 20여 년간 그동안 잘 모셨어요. 어떻게 모셨냐면 석상을 발굴을 했어요. 석상이 묻혀져 있었던 거예요. 머리 부분이 잘려져 있다 보니까 그런 다른 비석들과 묻혀져 있었는데 그거를 발굴을 해서 양지 바른 곳에 공원에 모셨어요. 그리고 매년 가을 10월 10일 날 추향제라고 하는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의 형태가 신을 모시는 것처럼 모시기도 하고 조상을 모시는 것처럼 모시기도 했어요. 사실은 저는 기대했던 것은 그분이 신도 아니고 조상보다도 위인, 여성 위인으로서의 기리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이 취향제라는 것을 기반을 통해서 향토문화제라는 기반을 통해서 이분의 시대 정신을 정리해서 이분의 어를 정리해서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고장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전국 사람들에게 알려보자. 그래서 신사임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안동 집안의 장씨 부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분을 좀 널리 알려서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인 어떤 그 보람 있는 삶 또는 꿈이 있는 삶 또는 어떤 참여하는 삶 이런 부분들을 좀 가르쳐 보자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민을 해보니까 이분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행주대처까지 임진왜란까지는 이분이 참여를 했던 분이었더라고요. 다시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나중에 찾아보세요. 벽제간 전투에서 조명연합군, 명나라 군대가 일본군한테 패하고 나서 소모들었을 때 북한산에 들어가서 숨어있던 우리 아군들을 아까 얘기했던 노정봉에 벼치단을 사서 군량교가 많은 곳에 우리 병사가 있다. 창릉천에 흘러오는 석회물을 사르시츠 물이라는 거짓말을 일본군들이 그 기겁으로 도망가게 만들었던 지혜도 있었고 또한 그 행주산상에 올라가는데 쉽게 올라가졌겠어요. 일본군들이 판치고 있는 곳에서 얼마나 그 창릉천이라는 그 루트를 통해서 얼마나 힘들게 올라갔겠습니까? 나중에 행주산상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고립된 봉우리 하나예요. 일본군들이 그걸 진을 치고 한 달만 그냥 지키고만 있어도 배 골파서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그런 지역임에도 뻔히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 올라가서 그 우리 아군의 전투를 도와주려고 올라갔다는 것. 이런 것들이 참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용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참여와 용기라는 또 지혜라는 그런 콘텐츠도 찾아봤고 또한 이분이 여기서 끝났으면 제가 여성인으로서 기리는데 좀 소홀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끝나고 나서 양반이잖아요. 돈이 많은 집안이잖아요.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그 보급 물자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배고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빈민들 또 어떤 백성들이 굶주려가는 것을 절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기부를 해서 그네들 규율하는 데 앞장서 가지고 왔던 그런 분이거든요. 이런 분인데 설화 속의 인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길을 이모작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밥할머니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래서 참여 나눔, 나라사랑과 애민사상인데 참여 나눔 그리고 또 지혜와 용기라는 그런 측면에서 밥할머니를 바라보고 있고 이제 그분의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해보니까 우리 동네 분들도 밥할머니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대한민국 나가서 지구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동네 분들도 모르는데 그래서 맨 먼저 조성했던 게 밥할머니 공원 앞에 있는 그 흙바닥 이렇게 저류지라고 하는 움푹 패인 흙바닥을 연못으로 만들었어요. 연못도 예쁘게 만들었어요. 예쁜 연못으로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꽃도 피고 새도 날아오고 물고기들 날아오니까 주민들이 산책하러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많이 나오셔요. 그러시죠? 많이 나오셨어요.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누가 끼입니까? 정치인들이 끼죠. 정치인들이 끼면 어떻게 돼요? 정치인들이 의견을 내면 행정가들이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연못도 만들고 둘레길도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강아지 행사를 하면 덕구야 밥할머니 뵈러 가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밥할머니 알리는 노력을 하고 거기에 새로 세워지는 도서관도
도서관이 아니라 밥할머니 도서관을 하라고 단식투쟁도 벌리고 했어요. 단식투쟁 하나 쓰러져가지고 119에 실려가기도 했어요. 이런 노력을 펼친 결과 이제는 주민들이 최소한 우리 동네 주민들만이라도 밥할머니를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밥할머니를 알게 되니까 갑자기 흥분들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훌륭한 이인을 왜 그냥 놔둬? 집을 지어야지, 역사문화관도 만들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죠. 하나씩 이루어져야 되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요. 다 이루어질 겁니다. 이번에는 밥할머니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 기록을 만들어야 되고 기록을 정리해서 객관화 작업을 해서 전문가들 모셔 연구를 하면 그들 토대로 해가지고 또 다른 학습적인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짜고 또 이것을 설득할 수 있는 또 환경이 조성되니까 정치인들도 움직이고 예산도 움직이니까 그때 가서 밥할머니 역사문화관도 만들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씩 합시다 하고 손잡고 막 의지하고 막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으면서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고작 벌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1년 내의 역사, 정신 또는 이런 것에 오랫동안 꿈꿔왔었는지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해서 그동안에는 치열하게 어떤 조직을 위해서 일을 해왔다가 은퇴하고 나서 이런 일을 내가 거침없이 하고 있는지 그 원리를 생각하는 시간을 좀 차 타고 오면서 가져봤어요. 전혀 잊고 있었던 과거 이야기인데요. 초등학교 때 이야기예요. 거기에 충무소년단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배웠던 것이 이순신 장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5대 정신, 애국애족 정신, 자주자립 정신, 창의창조 정신, 염결무사 정신, 감특불 정신인데 염결무사 정신은 청렴하고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 또 제가 밥할머니에 대해서 그분의 시대 정신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는 이유가 거기서 출발을 해요. 애국, 애족. 우리 아까 그 어떤 교수님이 DNA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그 얘기를 해요. 자,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중국의 한 끄트머리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반도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분명히 6, 7천 년간 이렇게 삶을 이어오면서 중국이란 나라에 복속이 됐어도 벌써 되었을 텐데 복속이 되지 아니하였잖아요. 독립국가로서 쭉 진행해 왔잖아요. 분명히 지배도 당한 적이 있었고 상당히 나라에 잃은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독립국가로서 쭉 유지해 왔잖아요. 어떤 DNA가 있었을까라는 거죠. 미국 같은 나라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 나라에는 애족이라는 뜻이 없어요. 그렇죠? 애국 사상만 있는 거예요. 중국이란 나라도 보면 만주족이 지배한 적도 있었고, 그죠? 거란족이 지배한 적도 있었고, 어느 민족이 지배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국가만 있어. 거기도 애국만 있어요.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에서처럼 받아들였던 애국 문제만 우리가 그런 DNA만 있었다면 아마 우리 땅도 지금은 대한민국의 땅이 아니라 그 중국의 한 주로 아니면 한 도시로 전락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애국과 애족이라고는 DNA가 어떤 때는 경쟁도 하면서 어떤 때는 같이 통합도 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국가로서 이어져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현실은 자와 우울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하고, 그죠? 오고 있는 거예요. 애국하는 분들은 보수고, 애족하는 분들은 또 진보고, 좌파고, 우파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좀 더 솔직하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도 애국, 애족, 그죠? 애국, 애족을 이순신 장군의 첫 번째 사상으로 자신을 이렇게 디자인하는 데 썼어요. 그죠? 애국과 애족이라는 DNA가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지난 제 철에 맞지 않는 생각을 했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40년 후에 후가 제 현재 나이가 될 텐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때까지는 설계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앞으로 인생의 설계를 함에 있어서 제가 가진 경험, 제가 가진 지식, 제가 가진 마음을 나눠서 우리 마을 또 우리 사회
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는 곳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다 더 우리 민족, 우리의 혼, 우리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조사하고 연구를 통해서 객관화시키고 그걸 사람들에게 또 알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긍심을 느끼게 하고 더 나은 지구 경영자로서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데 또 그렇게 또 풋풋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작은 힘이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밥할머니 어려운 이들에게 밥을 논아줘서 420년 동안 면면이 이루어왔던 그런 위력, 그런 나눔의 위력을 가진 밥할머니도 기억해 주시고 또 저와 같은 선배가 작지만 그런 실천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앞장서겠다는 것도 여러분들 또 느끼시면서 오늘 하루를 또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두서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